피부가 나쁘신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 얘긴데 세안할 때 엄청 세게 오랫동안 세안을 하시는 거예요. 피부가 자꾸자꾸 문질러지면은 기미도 생기고 피부 장벽이 악화되면서 노화도 빨리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세안뿐만 아니라 뭐 필링제, 스크럽제, 핸드 마사지 그리고 각종 민간 요법 중에서는 문지르는 게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의사된 지는 한 23년, 미용 시술한 지는 한 15년쯤 정도 되고 있고요. 강남역에서 미용 클리닉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의사된 지 한 23년 정도 됐고요. 미용을 16년째 하고 있고 같이 강남에서 미용 클리닉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거는 항노화에 대한 거고요. 안티에이징에 관한 시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시면서 느낀 피부 좋은 사람들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건성인 분들은 보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제품이 좋다라기보다는 피부가 당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크림을 보습력이 좋은 것을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건조할 때 덧발라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침에 기초 화장 다 하고 촉촉하고 좋았는데 사무실에서 히터를 튼 곳에 있다 보니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럼 또 바르는 거예요. 크림 발라도 되고 멀티밤 제형으로 나온 거 발라도 됩니다. 물론 화장은 좀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지성인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 사실 어릴 때는 네. 너무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당기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수분 크림을 전혀 안 바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한 1년, 2년 지나면 네. 그것도 되게 이상해져요. 피부가. 되게 뭔가 기름기는 번질거리는데 뭔가 접히는 느낌이 웃거나 할 때 접히는 느낌이 되게 뭔가 좀 노화가 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지성인 분들도 수분크림 꼭 발라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인분들의 경우에 그리고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잘 생기죠. 그래서 작은 여드름은 큰 흉터를 안 남기지만 크게 올라오는 큰 왕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갈수록 여드름 흉터는 심하게 남아요. 너무 커지기 전에 병원에서 염증제를 맞으면 바로 다음날 가라앉거든요. 그 여드름은 치료를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게 사실 되게 남는 장사 같아요. 그렇죠. 치료를 소홀하게 했다가 여드름 흉터가 생기면 치료를 해나가는데 상당히 아프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일상생활 지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6번 정도 겪어봤거든요. 우리 선생님 해주셔가지고 아파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미리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병원 가면 여드름 짜주잖아요. 아니 니들은 짜면서 왜 우리는 못 짜게 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제일 핵심이 이거는 짜도 되는 거, 요 정도까지만 짜면 된다 이런 걸 확실히 알면은 사실 집에서 깨끗이 소독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고 어떤 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랬던 건데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괴롭히세요. 그럼 오히려 더 흉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피부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피부가 나쁘신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 얘긴데 세안할 때 엄청 세게 오랫동안 세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자꾸자꾸 문질러지면은 기미도 생기고 피부 장벽이 악화되면서 노화도 빨리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세안뿐만 아니라 뭐 필링제, 스크럽제, 핸드 마사지 그리고 각종 민간 요법 중에서는 문지르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시는 게 진짜 좋은데 꼭 피부 안 좋고 기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거기다가 또 각질 제거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지. 그러니까 각질 제거하면 당장은 보들보들하고 화장도 잘 먹고 좋죠. 하지만 이걸 너무 자주 하면은 피부가 예민해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염증이 지속돼서 기미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질은 제거하라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일종의 사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조해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올라온 각질을 제거해버리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또 각질을 또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각질이 올라왔을 때는 제거보다는 보습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피부 나쁘신 분들은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 습관이 있어요. 사실 이게 끈적거리고 바르기 쉽지는 않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또 바를만 하거든요. 보통 때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휴가지나 햇빛이 강한 데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 번 덧바르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선크림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모자로 차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 바세린 사용이 유행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바세린은 실제로 많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수분 증발을 막는 보호막을 형성하는 성분인데요. 우리 몸은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유발돼서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성인 분들이 지성인 분들보다 주름이 좀 빨리 생겨요. 아주 악건성인 분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제품이 바세린인데요. 수분 증발을 강력하게 막아서 건조함을 방지를 하죠.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 쉽다 보니까 약간 유행처럼 된 것 같아요. 원장님 좀 악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세린 사용하세요? 저는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 안 하세요?
좀 끈적거려서 머리카락 달라붙고 좀 멍편해서 그러기는 해요, 사실. 근데 효과 보셨다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쵸. 저보다 더 건성이시거나 아니면은 사용을 하려면은 밤에는 좀 발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사무실에 있어서 건조할 때, 그럴 때 부스팅 용도로 이렇게 조금 손에다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톡톡톡톡 정도 살짝 흡수시키는 거, 그 정도는 해볼 수 있고요. 크림에 많이 섞지 말고 조금만 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라보는 거 정도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건성인 분들이 관리가 진짜 어렵잖아요. 겨울 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건성이신 분들이 되게 사용하기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용하기 좋으신 제품으로는 아쿠아포라고 바세린 성분이 한 41%, 페트랄루트만 41% 정도 들어있고, 그리고 성장인자가 들어있는 이 크림이 있어요. 이제 요건데 끈적거리기는 뭐 바세린이랑 비슷해요. 근데 사용하시기 조금 낫고요. 이미 엄마들 사이에서는 침독 크림이라 그래서 아기들 여기 침 묻혀서 빨갛게 일어난데 거기 발라서 좀 좋은 그런 데 쓰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얼굴 말고도 이제 몸 같은데 겨울에 긁다가 습진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바르시면은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좀 해결을 할게요. 예.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그래 안 괴로울 정도로 사실 바세린 관련 제품들이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리에 바르려고 했는데 해결하시는군요. 해결 네. 건성은 다 돼요. 아우 이거 좋아요. 저는 아쿠아포 좋아합니다. 바세린은 별로시고요. 바세린보다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서 바세린은 조금 끈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바른 세안법은 무엇인가요? 물 온도는 한 30도 정도로 약간 미지근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온도가 좋고요. 세안 시간은 지성이냐 건성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든 1분은 안 넘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안 후에는 특히 건성이신 분들, 지성인 분들은 뭐 조금 이따 발라도 되는데 건성인 분들은 한참 있다가 바르려고 하면은 이제 얼굴에 땡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물기가 바짝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좋아서 화장실에 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는 거품을 많이 내서 구름에 달가듯이 너무 뽀득뽀득하지 않게 해준 다음에 부드럽게 좀 씻어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신경 안 쓰면 뽀득뽀득하게 되거든요. 또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건 좋지 않고요. 세안제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안제를 많이 쓰셔가지고 그걸로 오랫동안 문지르는 것만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 관리를 위해서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콜라겐 위장에서 그대로 흡수되기에는 너무 분자가 큰 물질이어가지고요. 먹는 콜라겐을 먹는다고 뭐 돼지 껍데기, 족발 먹는다고 그게 얼굴로 가서 막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다만 분해가 되고 그걸 흡수를 해서 몸에서 그걸로 다시 콜라겐을 합성할 수는 있겠죠. 동안의 기준 또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어려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시술이나 관리도 궁금합니다. 보통 남방경 얼굴이 동안에 가깝기는 해요. 이마가 좀 볼록하고 이제 눈이 크고 동그랗고 동그란 얼굴. 코는 모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이 높지 않은 코가 좀 어려 보여요. 그리고 얼굴의 비율을 말할 때 이마에서 눈썹, 그리고 눈썹에서 코끝, 그리고 코 아래에서 턱끝까지 이 비율이 보통 1대 1대 1 이 정도로 보는데 동안인 분들은 아래 3분의 1 쪽에 턱 쪽이 약간 0.8 정도로 짧은 경향이 좀 있어요. 어린아이 얼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김태희님 나온 이후로 미인상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전까지는 약간 컴퓨터 미인형을 좋아했다면 김태희님이 턱이 약간 짧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도 매력이 있구나, 동안의 매력이 있구나 라고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보영 님이 좀 이런 스타일의 얼굴이죠.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길쭉한 얼굴이라기보다는 좀 동그라면서도 좀 갸름한 그런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보면 여신미랑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신, 도도한 여신 같은 그런 느낌과 약간 반대되는 네. 느낌? 도도한 여신은 약간 노안 쪽에 가까운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 얼굴? 그렇죠. 그렇죠. 맞아. 약간 얼굴이 좀 긴 편이고 턱선이 좀 확실하고 그리고 코가 좀 길고 이런 사람 동안 소리 못 듣죠. 미안해요. 중안부 길어서 고민이에요가 참 많긴 많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중간에 얼굴 중에 꺼진 데가 있으면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꺼진 곳을 좀 채워주고 애교살, 눈밑 애교살이 약간 좀 크면 시선을 아무래도 뺏어가니까 약간 좀 나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애초에 좀 노안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냥 30살쯤 되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기다리면 30살쯤 되면서 좀 역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내가 동안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관리를 아예 안 하는 사람과 노안으로 타고났지만 그래도 20대 중반부터는 관리를 해나가는 사람은 갈 길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뭐 난 20살인데 노안이에요 어떡하죠? 라고 하면 특별히 많이 할 건 없고 일단 기다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이 꺼진 거 있으면 조금 채워주는 게 좋고
또 입술도 약간 너무 얇은 분들 있거든요. 북방계 중에서는 조금 좀 도톰하게 해줘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남방계 분들이 입술 이미 두꺼운데 더 두께 하는 것보다 좀 얇은데 얼굴도 길쭉한데 약간 두부상인데 이런 사람들은 입술 조금 해주면 조금 어려 보일 수 있어요. 동안 피부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습관이 있나요? 첫 번째는 샤워할 때 세안 같이 하는 거예요. 보통 샤워할 때 씻는 길에 얼굴까지 씻잖아요. 귀찮게 뭐 나가서 씻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얼굴은 보통 30도 전후에 미온수를 씻는 게 좋은데 몸은 아무래도 조금 더 따뜻하게 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게 되면은 얼굴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귀찮아서 나는 그래도 꼭 해야겠다 같이 그러시면은 얼굴 씻을 때만큼 잠깐 온도를 낮춰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되게 뜨끈하게 하시나 봐요. 네. 저는 참 여기가 빨개질 정도로 뜨끈뜨끈뜨끈하게. 사실은 근데 이게 뜨겁게 하는 것도 피부에, 몸 피부에도 몸에도 좋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뜨겁게 하고 찜질방가고 사우나 들어가는 게 콜라겐 분해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사실 노화는 더 지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더 소중하니까. 그쵸. 얼굴은 가시더라도 꼭 필요할 때 몸이 너무 안 좋다. 이럴 때만 가시는 게 좋지 습관적으로 가시는 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는 거예요. 왠지 집에 있을 때는 안 발라도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창문은 UVB는 다 막아주지만 UVA는 반 정도만 막아주기 때문에 집 안으로 반은 들어와요. 그래서 창문이 없는 곳에 있으면 되지만 창문이 없는 곳이 잘 없잖아요. 그쵸. 그런 데 사는 사람이 없죠. 그쵸. 그리고 또 흐린 날에는 왠지 안 발라도 될 것 같잖아요. 햇빛이 없으니까. 하지만 UVB는 50% 정도 구름을 통과하고 UVA는 다 통과하기 때문에 발라야 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발라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눈 자주 비비시는 분들. 이제 눈과 피부는 얼굴 중에서도 제일 얇고 피지 분비가 적은 곳이에요. 따라서 노화도 제일 빨리 나타나는데 습관적으로 비비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토피가 있어서 뭐 알레르기가 있어서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어서 저 봄, 가을 되면은 너무 막 간지러워가지고. 그렇죠. 그러시면은 이게 자극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나 잔주름이 빨리 생길 수 있으니까 약 드시거나 이렇게 안약 넣으시거나 그렇게 해서 안 비비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 거예요. 대부분 얼굴은 열심히 바르는데 목에 바르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이게 끈적거려갖고 조금 식기도 하고 잘 안 바르게 되는데 목도 피부예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지지 않으려면 꼭 같이 발라주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안 바르시는 분들 많아요. 병원을 가야 되는 일보다도 끌려서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결혼식 할 때 주로 결혼식 할 때도 한번 끌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결혼할 때 또 한번 끌려오시는데, 아직 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자녀 결혼식 할 때 끌려오실 때는 이미 뭐 손 쓸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노화가 많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상남자가 무슨 선크림이냐. 근데 상남자도 노화되는 거 싫어하실걸요, 다들? 노화되면? 미리미리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또 요즘에는 남자분들 사실 끈적거려서 싫어하잖아요. 되게 산뜻하게 나온 제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크림 종류가 많으니까 꼭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화라는 게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노화가 있고 햇빛에 의한 노화도 있어요. 그래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늘어지고 또 피부가 생기게 탄력을 잃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늙어요. 그래서 꼭 발라주는 게 좋아요. 노화 속도가 사람마다 좀 틀려가지고 진짜 별거 안 했는데도 노화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또 효과는 확실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발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외 운동하시는 분들 노화 빠르시잖아요. 확실히 빠르죠. 그러니까 확실히 야외에서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 이렇게 예전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 지으시는 분들 쭈글쭈글해지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광노화거든요. 자외선에 의한 노화거든요, 그게.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과 관리할 수 있는 비법 혹은 시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팔자주름은 세게 웃는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하거든요. 우리 PD 선생님도 활짝 웃는 스타일이신데 이럴 때 팔자주름이 빨리 생겨요. 근데 이거를 고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웃다가 안 웃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안 웃으면 사회생활이 좀 어렵고 저 사람 좀 이상한가 봐. 우리가 정상적인 감정 상태를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술의 도움을 좀 받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팔자 쪽에다가 뭔가 채워주면서 주름이 좀 덜 생기게 하는 그런 시술들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건성이신 분들은 주름이 훨씬 빨리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오셔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런 분들이 팔자 주름이 빨리 생기는데요. 코 옆에 삼각형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꺼져 있는 분들이 좀 빨리 생겨서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프로듀스 101 이걸 보고 있는데 그때 중학생이신 분이 계셨는데도 그분도 팔자주름이 꽤 심하더라고요. 물론 중학생 때부터 막 시술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20대가 되면 얼른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팔자 위에 살덩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낮은 사람도 있고 좀 높게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이 높게 타고난 사람들은 좀 더 빨리 팔자 주름이 심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심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관리 좀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건조하고 얇은 분들 빨리 주름 생길 수 있고요. 워낙 성격이 좋아서 활짝 웃는 분들도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통 가장 많이 팔자 주름을 위해서 하는 시술이 팔자 필러인데 이게 참 오해가 진짜 많아요. 팔자 필러를 여기 뽕 뚫어가지고 쭉 치약처럼 짜고 나오다 보니까 아래로 밀리기도 하고 또 큰 덩어리다 보니까 밖으로 약간 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흔히 하는 시술법이기 때문에 벌어진 오해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시술법이 요즘에는 여기 구멍을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서 작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주면 아래나 바깥으로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아까 대다수의 시술법 이런 점도 있었고 또 이제 막 시작하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용계에 많은 의사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한테서 필러를 받았던 경우에 또 실제로 밀린 것들 우리 주변에 한두 분쯤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해가 좀 많이 쌓인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삼각존이 꺼진 사람들을 살짝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재료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35세 넘어가면 팔자 위에 살이 약간 아래로 좀 처지게 돼요. 그러면 실리프팅을 통해서 좀 올려줘야 이 위 팔자 위에 살이 좀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피부가 얇고 건조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접혀서 실주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킨 부스터, 뭐 리즈랑 같은 스킨 부스터나 아니면 아주 묽은 필러를 사용해서 실주름 필러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은 다른 건가요? 다른 내용이에요. 어디냐면 이 부분 했을 때 아랫부분이 좀 진해지잖아요. 이게 원래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이 표정을 많이 할수록 이 마리오네트 라인이 점점 진해지게 되고요. 또 얼굴이 처져서 진해지는 분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 다물고 이렇게 웃는 표정을 좀 덜 해주는 게 네, 좋아요. 이거에서 말씀. 네, 이 표정이 써먹기가 되게 좋잖아요. 사실 내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 얘기 잘하고 있어. 들어주는 척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또 약간 이런 분들이 잘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냐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진짜 반응을 좀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 때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재밌는 얘기 있으면 아 진짜요? 이렇게 좀 빨리 반응해주고 왜냐면 이거 대신에 그리고 웃을 때도 미소같이 이런 거 대신에 하하하 히히히 이렇게 입을 다물지 않고 웃어주는 게 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동안 피부를 위한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15년 동안 미용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피부가 특별히 어린 분들이 있으면 꼭 물어봤어요. 어떤 걸 하세요? 뭘 바르세요? 또 뭐 생활 습관은 뭘 하세요? 이렇게 여쭤볼 때 특별히 한 10년 이상 확실히 어려 보이는 분들한테서 느끼는 게 좀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좀 공통적인 거였어요. 실내 스포츠 중에서 제가 가장 동안이었던 피부가 정말 뽀했던 분은 누구였냐면 권투를 어려서부터 한 권투 선수 출신이었는데 지금도 권투 협회에서 큰 자리를 맡고 계신 분이었는데 항상 운동을 약간 중프로급으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또 탁구 열심히 치셨던 여자분 이런 분들도 각종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되게 다양하게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들이 피부가 확실히 좀 어린 경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피부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화를 좀 막아준다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운동이라도 완전히 지쳐버리는 운동들이 있어요. 운동량이 굉장히 많고 하루에 막 4시간, 뭐 5시간 이런 식의 운동 말고 짧게지만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운동들이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주고 뭔가 피부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햇빛에 의한 상처도 있고 또 공해나 오염에 의한 상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구해줄 때 신체가 아무래도 건강해야 그런 것들이 빨리 복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콜라겐의 효과는 어떤가요? 대부분은 그게 바로 얼굴에 가서 착 작용할 거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먹는 게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료니까. 그렇죠? 재료니까 그걸 어쨌든 재료가 돼서 몸에서 다시 합성을 할 테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건강상에. 하지만 그게 그대로 얼굴에 가서 이 콜라겐을 먹으면 여기로 슉
간다고는 좀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일부 가수분에 대한 콜라겐은 괜찮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의 콜라겐은 안 된다고 봐야죠. 근데 안 먹는 것보다는 재료가 어쨌든 들어가는 거니까. 단백질과 비타민C 두 개가 콜라겐의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서 추천하시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녹차가 있어요. 녹차가 피부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녹차에는 카테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고 콜라겐 분해 요소를 억제해서 콜라겐 분해도 막아줘요. 그리고 또 각질형성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이 피부의 두께를 증가시켜요.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억제를 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까매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하얘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성분은 쉽게 산화가 돼버려요. 아쉽게도 화장품이나 바르는 약으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마시면 되겠죠. 카페인에 민감하지만 않으시면은 하루에 여러 잔 녹차를 우려낸 후에 바로 드시면 됩니다. 뭐 3-4잔도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산화 물질을 먹는 거예요. 비타민 C나 E, 글루타치온은 이미 시중에 건강 보조제가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서 섭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가지 항산화 물질을 알려드리면은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본, 레스베라스트롤, 그리고 폴리페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바쁘기도 하고 이제 음식으로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영양 보조식품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C 챙겨 먹고 있고요. 종합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가 특히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겨울철 피부 관리 팁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겨울철은 사실 건성 피부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일 거예요. 이제 온도도 떨어지는데 습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보습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습도 유지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면 나 혼자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히터가 직접 얼굴로 오는 것만 좀 피해주시고, 그리고 차를 만약에 운전한다 그러면은 히터를 틀지 않고 열선을 켜는 거예요. 사실 저는 퇴근할 때 차에서 열선 켜고 얼굴에 팩을 붙여요. 다른 운전자분들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낮에 가습기를 틀 수 없으면 밤에 잘 때만이라도 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7, 8시간은 사실 낮에 근무하는 시간만큼 길거든요. 7, 8시간 정도 자니까 그때만이라도 많이 틀자는 거죠? 그렇죠. 보습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1일 1팩 좋고요. 그리고 크림은 본인의 얼굴에 맞는 제형을 잘 찾아서 여러 번 덧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내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히터는 최소한으로 틀고 낮에는 가습기 틀기 힘들면 밤에라도 꼭 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지성이라서 특별하게 없습니다. 건조하지 않으세요?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겨울철 보습을 위해 팩이나 미스트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건조한 얼굴에 팩만큼 게 즉각적으로 좋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피부가 힘들어한다면은 피부가 좀 힘들어한다 싶으면 뭐 1일 1팩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뭐 보존제가 들어서 피부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크림은 6개월 이상 손으로 찍어 바르는 건데 보존제 많이 넣겠죠. 팩은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근데 30분 이상은 안 넘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을 팩을 하면은 이게 말라붙고 오히려 피부에서 팩으로 수분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리고 또 팩하고 이제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꼭 보습제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팩에는 대개는 에센스 정도의 제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분이나 밀폐제 같은 거는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팩하고는 꼭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침에 했는데 오후에 좀 건조감이 느껴져요. 막 말라요. 그럼 2번 더 합니다. 일단 안 한 거보다는 다 괜찮을 것 같고 막상 해보면 더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건성 피부로서 이제 해보면은 조금 너무 스킨이나 이렇게 묽은 제형보다는 조금 크림을 섞은 것 같은 약간 뽀얀 에센스 같은 게 되직하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형이면은 좋습니다. 사실 기회 될 때 합니다, 그냥. 네, 생각났을 때 뭐 차에서 붙이기도 하고 저녁 때 뭐 설거지하면서 막 붙이기도 하고 그냥 기회 될 때 한 15분 정도 기회가 있을 때 붙입니다. 그리고 그때 건조하다고 느낄 때. 미스트는 사실 끈적끈적한 제형으로 나온 거면 괜찮은데 물로 나온 미스트도 꽤 많아요. 그래서 만약 물만으로 된 걸로 한다. 그러면은 금방 증발하면서 더 건조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왕 쓰신다면은 조금 스킨을 얼굴에 뿌리는 것처럼 나온 그런 미스트? 조금 그래도 에센스나 스킨 정도 제형의 미스트를 뿌리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는 쓰셔도 괜찮습니다. 귀찮아서 팩을 붙인 상태로 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거 진짜 위험한데요. 그거를 자면 그 팩이 마르잖아요. 그럼 다시 얼굴에서 수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물을 넣어줬으면 다시 못 날아가게 유분기를 쫙 다시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자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럴 바에는 팩을 좀 짧게 하는 게 나아요. 원장님만의 동안 관리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다이어트예요. 슬프게도 볼살이 많으면 무게 때문에 얼굴이 이제 좀 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체중이 덜 나가야지 어려 보이기는 해요. 슬프지만 다이어트는 동안 유지를 위해서는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저도 사실 11kg를 뺐었는데 지금 다시 좀 요요가 와서 좀 찌긴 했지만 근데 뺐을 때 어려 보인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사실 참 힘들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그 속도에 맞춰서 뭐 빨리 빼는 게 좋으면 빨리 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피부톤 관리예요. 얼굴 이제 피부톤 관리는 저 같은 경우는 리쥬란 같은 시술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햇빛 차단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정말 중요하죠. 타고난 것보다 더 하얘질 수는 없지만 최대한 포텐셜을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햇빛에 나갈 땐 꽁꽁 싸매고 나갑니다. 제가 자료사진을 가져왔는데 저 휴가지 가면은 농사 모자 씁니다. 좀 창피하긴 한데 창피한 거는 진짜 잠깐이고 얼굴 까맣게 타면 그거 몇 개월 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 남한테 신경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쓰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얼굴형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얼굴형만 달라져도 사람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 주기적으로 사각도 보톡스 일단 맞고요. 어렸을 때 학원에 볼살이 좀 있어서 윤곽주사 종류로 좀 맞기는 했는데 지금은 지방이 없어서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 이후에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실리프팅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볼살이 적은 편이라서 잘 안 맞기는 하는데 볼살이 좀 있으신 편이라면은 올세라 같은 탄력 장비가 얼굴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세요. 원장님께서 꼽으신 가장 효과가 좋은 시술 3가지는 무엇인가요? 제가 받아봤던 시술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제 피부는 진짜 얇고 건조한 피부라서 잔주름이 되게 잘 생기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부터 스킨 부스터를 꾸준히 해왔었어요. 지금은 리쥬란을 권해드리지만 제가 30대 초반일 때는 그게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피를 뽑아가지고 원심부리를 돌려서 PRP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연어주사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의사들이 피 뽑는 것도 좀 번거롭고 이제 환자분들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연어주사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리쥬란이 출시되면서 지금은 리쥬란을 많이 쓰고 있죠. 리쥬란은 연어에서 추출한 성장인자고요. 피부가 노화로 인해 얇아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피부가 어려지는 시술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효과를 봤던 거는 실리프팅이에요. 너는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어려서 동화 소리를 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중력으로 인해서 처지는 것을 사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한 2, 3년 정도 간격으로 6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녹는 실을 얼굴에 넣는 거고요. 실에 가시가 나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피부를 당겨서 유지를 해줘요. 유지 기간은 보통 1, 2년 정도 가는데 실이 한 6개월 정도면 녹아요. 근데 실이 녹은 후에도 그 자리에 콜라겐이 생겨서 실리프팅을 받기 전보다는 더 올라간 채로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미용 시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톡스죠. 보톡스를 주로 맞는 곳은 눈가, 이마, 미간 주름인데요. 모두 표정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주름들이에요. 근데 보톡스는 이 근육의 움직임 자체를 좀 막아서 주름이 덜 생기게 만드는 거고요. 다른 시술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가성비 좋은 시술입니다. 그리고 저는 얼굴에 살이 없어서 지금 잘 안 받기는 하지만 올세라가 한 번 시술했을 때는 효과가 참 좋은 레이저예요. 주로 처진 턱 라인에 많이 받고요. 이거 효과 없다는 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유행처럼 많이 하는 게 있나 요즘엔? 유행처럼? 근데 유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병원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15년, 16년 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유행됐다 사라진 시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유행이니까 대세다라는 거는 좀 잘 안 맞고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시술들 있잖아요. 그게 훨씬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부작용만 남기고 사라진 경우도 있고 효과를 못 봐서 사라진 경우도 있고 등등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신상품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유행하는 게 좋지만 다른 이런 병원에서 하는 그런 시술들은 꾸준히 해왔던 시술들을 훨씬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울세라도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탄력 레이저를 하는데 그게 막 새로 나왔다 하고 조금만 지켜보시고 하시죠. 동안을 위해 한 가지 시술만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기는 하겠죠. 얼굴이 다르니까. 근데 의외로 생각 못 하시는 부분이 입술이에요.
나이가 들면 입술의 볼륨도 줄어요. 그리고 입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치아도 닳아서 짧아지고 치아가 받쳐주던 볼륨이 주니까 입술도 오므라지는 거죠. 원래 입술이 볼륨이 많았던 사람은 괜찮겠지만 입술이 좀 얇았던 사람은 입술이 오므라지면서 약간 노인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입술은 필러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입술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비교적 부작용도 적은 부위예요. 입술 필러도 그렇고 시술의 과함 정도는 보통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입술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와 이 정도면 어색하다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계가 되게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여동생과 언니가 오셨는데 여동생 입술이 한눈에 봐도 사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인터넷에 있는 것처럼 약간 이게 엄청나게 센 문제. 그걸 보고서 우리 언니가 저를 보더니 한번 좀 말려달라, 좀 녹이라고 좀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녹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분 무슨 소리냐고, 자기 이 모양 너무 예쁘다고, 절대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환자분들의 어떤 역치가 다르다? 아, 이 정도만 어색하다, 이게 너무 다르고, 또 의사분들도 조금 이거를 낮추면 좋잖아요. 아, 이거 이 정도면 어색합니다라고 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 좋은데, 아, 그래, 환자가 예쁘다면 된 거지 뭐 하고 멎으신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병합돼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당대에 유행하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코도 아, 저 정도면 너무 예쁜 것 같아. 또 눈도 아, 저 정도 높이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당대에 100점을 노려서 하면 나중에 2, 3년만 지나도 저거 과인데 이거 과인데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 스승님들한테 배워 나갈 때는 그래, 이 정도가 예뻤어 라고 했던 것들이 금방 유행 지나서 너무 보기가 싫은데 라는 거를 보면서 저도 약간 좀 죄책감도 많이 느껴지고, 아, 내가 그때 조금 싸워서 환자분이랑 조금 싸우고 또 우리 스승님이랑 조금 싸워서 조금만 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100점을 맞으면 안 돼요. 뭐 눈, 코, 입, 입술, 뭐 애교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100점을 하는 건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다 100점 맞겠다, 이거 너무 큰 욕심이고, 전체적으로 90점 정도 하겠다라고 해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요.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있어서, 왜 한참 전에 압구정 쌍둥이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똑같이 이마볼록에 볼떡에 턱뾰족해서 이렇게 똑같은 얼굴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잘 안 보이고, 이게 유행을 너무 따라가면은 나중에 좀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피부과 금액대별 가성비 시술은 무엇인가요? 내 손에 10,000원 한 장,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있다. 그러면은 얼굴에 있는 작은 점, 평소에 이제 신경 쓰였던 거 있죠. 이거 작은데 거슬렸던 거, 이런 거 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0,000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미간 보톡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간은 찡그리는 주름이 좀 어릴 때부터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 생기면은 되돌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찡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것만 펴줘도 표정이 좀 유해지기도 해요. 100,000원이 있다. 그러면은 겨드랑이 제모나 사각턱 보톡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름에 휴가 갈 때, 뭐 수영장 갈 때 여자분들 겨드랑이 신경 쓰이거든요. 면도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자라고 또 밀어줘야 되고, 밀다 보면은 빨갛게 염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뭐 착색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남성분 같으면은 사각턱 보톡스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얼굴이 좀 갸름해질 수 있는 시술이고, 그리고 개인차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300,000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승모근이나 이제 종아리 보톡스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알을 줄여주고 다리를 좀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게 종아리 보톡스고요. 날씬한 어깨 라인, 목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승모근 보톡스예요. 보통 여름에 노출이 많으니까 한 3월 달쯤 맞으면 한 5월 달쯤 효과 보고요. 여름까지 쭉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높여서 500,000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스킨 부스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쥬란이나 주베룩 같은 게 있고요. 피부가 나이 들면서 얇아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요. 피부를 좀 어리게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리쥬란은 성장인자를 직접 주사를 하는 거고, 주베룩은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시술이 효과는 참 좋긴 한데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 멍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컨실러로 가리면 어느 정도 가려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멍들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면 좋을까요? 횟수 제한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상 여러 번 맞으면 이거 피부 썩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여러 번을 맞아도
내성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 빼놓고는 좀 피부가 나빠지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피부 쪽에 약간 흘러 들어가면서, 원래는 근육에 맞지만 피부 쪽에 약간 흘러 들어가면서 콜라겐을 좀 타이트닝 해주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어서 피부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내성 말씀드렸는데, 내성이 걱정되시면 내성이 훨씬 덜어는 제오민이라는 보톡스가 개발이 돼서 그런 쪽으로 맞으셔도 괜찮아요. 피부가 어떻게 나빠진다라는 그런 인터넷에 써둔 게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톡스가 다만 보톡스가 동적으로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표정 주름에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표정이 일시적으로 어색해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정말 흔합니다. 특히 이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흔해서 안 맞아야 될 사람이 특별히 존재하거든요. 꼭 미리 맞기 전에 의사 체크를 하고서 이제 시술하는 게 좋아요.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에서 덤터기 쓰지 않는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피부과 병원에 간다고 하면 이런 덤터기 쓸까 봐 걱정되는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하니까 이런 걱정 별로 안 하다가 또 분야가 다른 데 가잖아요. 막 치과? 이런 데 가면 혹시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돈을 쓰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병원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없진 않은데, 예전에 실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분들 환자분들의 어떤 백을 좀 본다, 백의 브랜드를 좀 봐가지고 좀 고가 백을 들고 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권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너무 부티나게 하고 가는 경우는 담고 가지지 마시고. 네, 굳이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차키 같은 것도 일부러 뭐 꺼내둘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주소를 보고서 또 실장님들이 또 이 짐작을 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주소를 쓰세요 했는데 가장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권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거주 정보는 사실 멀리서 오시냐 가까이서 오시냐에 따라서 이분을 얼마나 좀 자주 볼 건지, 이런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럴 정도면 뭐 구나 아니면 지역이라면 동정도까지만 쓰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술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아야 될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조금씩 받는 거를 권해요. 어떤 시술이든지 부작용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문제도 그렇고, 또 내가 시술을 한 번에 여러 가지 받았을 때 얼굴이 조금 변할 거 아니에요. 그 변화가 나한테 꼭 달갑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꾸준히 여러 번 가는 게 효과도 더 좋을 수 있고, 피부 노화도 더 꾸준히 하니까 더 막아줄 수도 있고, 또 부작용도 덜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이 병원이 생각하는 그 얼굴의 예쁜 방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다만 나는 이직하고 있는데 이번밖에 안 된다, 이번이 지금 쉬는 기간이라서, 이런 분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오시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굳이 뭐 얼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한 번에 많이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예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유행에 휩쓸려가지고 그래 이게 예쁜 거야 라고 저도 착각했던 그런 점이 있거든요. 아마 근데 지금도 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 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조금씩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맞는지 해보고, 또 좀 지내보고, 또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했어, 그럼 조금씩 하고, 이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름닥터 채널이라는 미용 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유익한 정보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와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